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와 같이 마이닝을 모바일 플랜트 오퍼레이터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중장비 기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티켓 4종으로 한번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HR 라이센스고요. HR B가 아니고 A를 따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롤러, 그리고 세 번째는 워터카트, 네 번째는 목시 알티클레이티드 덤프 트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카메라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워홀을 올 때 마이닝을 많이 목표로 워홀을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농장에서 피킹, 패킹부터 시작해서 코튼진, 그레인, 뭐 웨어하우스 이렇게 해도 지나간 다음에 마이닝에서도 1년 6개월간 이제 워홀을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닝에서 오퍼레이터로 파이포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이닝을 가는데, 마이닝에도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TA, 리거, 스캐폴더, 뭐 스파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해왔던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모바일 플랜트 오퍼레이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중장비 운전기사를 하는 겁니다. 중장비 운전기사를 하는데 사실 티켓은 학원에 가면은 그냥 돈만 주면 딸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티켓을 따는 게 먼저 따는 게 좋고, 이제 그 티켓을 땄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어떤 장비를 탔을 때는 그 장비에 맞는 뭐 팁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요약해서 한 번에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제 지인이나 친구가 오퍼레이터로 마이닝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딱 네 가지 정도만 얘기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HR 라이센스를 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롤러, 세 번째는 워터카트, 네 번째는 목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티켓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고 이제 초보자들이 시작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일들을 좀 하는 티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직접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제 하나하나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HR 라이센스입니다. HR 라이센스는 헤비 리지드 라이센스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형 운전면허를 따는 거예요. 대형 운전면허를 따는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보셨을 때는 이제 HRA 그리고 HRB가 있는데, A는 오토매틱이고 이제 B는 매뉴얼이에요. 근데 어떤 걸 딸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본인이 역량이 된다 하면 당연히 A보다는 B를 하는 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범용성은 넓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추천은 HRA를 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마이닝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일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있는 트럭들을 봤을 때 저는 매뉴얼 트럭은 단 한 대밖에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봐도 이제 매뉴얼 트럭은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HRA를 그냥 편하게 따시는 걸 추천해요.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HRB를 따려고 했다가 이게 매뉴얼이다 보니까 클러치도 해야 되고 좀 변속 기어도 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니까 HRB를 시작했다가 A로 바꾸는 경우도 엄청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가격도 A가 좀 더 저렴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한국에서의 운전 경험이나 뭐 숙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처음부터 그냥 HRA를 시작해서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R 라이센스를 따면은 어떤 게 좋냐면은,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셨을 때, 제가 이제 모바일 플랜트 오퍼레이터로 일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시빌이라고 부르고 이제 earthwork라고도 부르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데서는 대부분 티퍼 트럭을 운용을 해요. 티퍼 트럭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사진에서도 보여드릴 텐데, 트럭인데 이제 안에 매트리얼을 싣고 이렇게 하이드롤릭으로 티핑하는 그런 트럭을 티퍼 트럭으로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6개월 일했던 풀타임 잡을 생각하더라도 전 거기서 이제 다른 머신들은 숙련도 높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게 밀려서인지 아니면은 제가 숙련도가 부족해서인지 티퍼 트럭을 주로 운행을 했는데, 그냥 그거는 다른 자격증은 필요 없이 뭐 오디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트럭을 운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초심자에게 운전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R 라이센스를 꼭 따시는 걸 엄청 추천드리고요. 사실 운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스트레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받을 곳을 가서 물건을 싣고 물건을 덤핑하는 곳 가서 덤핑하면 그게 끝입니다. HR 라이센스를 가진 티퍼 트럭의 일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롤러입니다. 롤러는 뭐냐면은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냥 땅을 컴팩션하는 그런 롤러인데요. 대부분 여러분이 사용하실 만한 거는 뭐 패드풋 롤러랑 이제 스무스 드럼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그냥 하는 일은 똑같아요. 사실 그냥 땅을 다지는데, 땅을 좀 더 컴팩션 하는데 쓰는 거고, 이 롤러 자격증을 또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물론 좀 더 숙련도가 생기고 경험이 쌓이면은 많은 테크닉들이 들어가겠지만, 롤러라는 중장비 자체가 그냥 전진, 후진, 바이브레이션 온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물론 좀 더 들어간다면은 그 노이즈도 엄청 시끄럽고 진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런 것도 좀 피곤한 게 있긴 하지만, 사실 중장비 오퍼레이터로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도를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냥 전진 후진 진동만 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시작하기에 좋은 그런 티켓이라서 제가 추천을 하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롤러를 많이 타봤는데 사실 좀 지루하고 졸리고 피곤해요. 일 자체도 쉽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그 롤러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전 과정들, 뭐 그레이더나 도저, 로더 뭐 이런 애들이 일을 해준 다음에 이제 컴팩션을 할 때 롤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좋았던 게 이제 바로바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루 종일 롤링을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있던 사이트들은 그냥 그 제가 롤러를 타야 되는 공정이 오기까지 그냥 여유롭게 쉬면서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고, 이제 제 차례가 오면은 제 일을 하고, 제 일이 끝나면은 또 이제 컴팩션 테스트를 하거나 그 다음 일을 하는 것까지 좀 기다리고 일을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의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10일이나 얼스워크 하는 일에서는 무조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일 구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터카트입니다. 워터카트 또한 이제 10일이나 마이닝 사이트, 많은 마이닝 사이트에서 엄청 필요로 하는 중장비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HR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몰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진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HR 트럭이랑 똑같은 크기에 뒤에 그냥 물탱크가 있는 트럭이라고. 물론 이 트럭도 좀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워터 캐논을 쏘는데 뭐 스파클링으로 뿌려달라, 아니면 빠르게 뿌려달라, 위에부터 뿌려달라, 밑에서부터 뿌려라, 혹은 뭐 베터 스프레이를 어떻게 뿌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많은 테크닉이 있겠지만, 사실 이것 또한 그냥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해서 물이 필요한 지역에 가서 물을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중장비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넘어서 좀 마이닝 사이트는 여름이 되면 대부분 제가 있었던 곳으로는 42도, 뭐 많게는 48도 이렇게 엄청 드라이하고 더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제 머신 안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상관이 크게 없겠지만, 그라운드에 있는 TA나 트레이디들이 많이 있거든요. 워터카트는 더스트 디프레션 같이 그런 쉬운 일도 하지만 이제 믹싱할 때 모이스처링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마이닝 사이트에서 필요로 하는 보직이고, 쓰임새가 그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앞서 말한, 그리고 뒤에 말할 몫시에 비해 영어 스트레스는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오퍼레이터한테 어떤 식으로 물을 뿌려주는 거를 대부분의 오퍼레이터는 그냥 라디오로만 소통하거든요.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라디오로 소통하고, 라디오에 잘 못 알아들으면 또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워터카트 오퍼레이터는 일은 쉽지만 다른 일들에 비해서 좀 영어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몫시입니다. 몫시는 Articulated Dump Truck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차가 앞이 있고 뒤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굴절식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일반 자동차처럼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굴절식이라서 앞이 헤드가 가고 뒤가 따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나중에 자동차 뒤에 트레일러를 달게 되시면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진도 좀 이상하고 어렵고 이런데, 일단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문제고, 이제 쉽게 얘기했을 때 몫시 또한 제가 앞서 말한 10일이나 얼스워크에서 좀 규모가 클 때 대부분 필요로 하는 중장비고요. 그냥 앞에 말한 HR 티퍼 트럭과 같이 그냥
매트리얼을 옮기고 덤핑한 그런 일을 주요로 임무로 합니다. 이제 앞서 말한 티퍼 트럭이나 워터카트, 롤러와 같이 그냥 운전하는 일이고 사실 그렇게 큰 영어를 소통할 일도 없고 큰 테크닉을 요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물론 모든 일이 똑같겠지만 중장비 오퍼레이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오퍼레이터들의 숙련도가 딱 보이거든요. 일을 하면은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쉽게 그냥 운전을 해서 어디에 덤핑하고 마는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테크닉이 있습니다. 뭐 몫이 오퍼레이터라면은 덤핑을 할 때 토투토로 한다든지 뭐 보틀 방식으로 파킹하라든지 사이드 보틀 방식으로 이렇게 파킹한다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내가 경력이 없다 근데 티켓은 있으니까 좀 가르쳐 주면 잘 배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호주 형님들은 뭐 너무 그걸 싫어하지 않고 좀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노하우들도 이렇게 쉽게 공유하려고 하고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좀 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저와 같이 오퍼레이터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첫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와 같이 마이닝을 모바일 플랜트 오퍼레이터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중장비 기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티켓 4종으로 한번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HR 라이센스고요. HR B가 아니고 A를 따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롤러, 그리고 세 번째는 워터카트, 네 번째는 몫이 알티클레이티드 덤프 트럭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티켓을 따고 시작하신다면은 물론 첫 일부터 5-4를 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5-4라는 곳이 이제 그 로스터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루에 12시간씩 플라이 아웃 하는 날까지 쭉 가야 되는 곳인데 아예 숙련도가 없는 사람보다는 지금 바로 이 일에 투입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대부분 분들은 이제 머신 티켓을 따시고 로컬 잡, 그러니까 동네에서 하는 잡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걸로 숙련도를 쌓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가서 바로 레디 투고 한 상태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되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티켓을 쇼핑하지 말라는 겁니다. 티켓만 있다고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중장비 티켓은 하이리스크 티켓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데 뭐 포크리프트나 크레인 티켓 이런 거는 하이리스크 티켓이에요, 여기 호주에서. 근데 대부분의 중장비 티켓들은 그냥 돈만 내면은 바로 딸 수가 있는 그런 쉬운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렇게 내가 티켓을 땄다고만 해서 일이 쉽게 구해지는 것도 절대 아니며, 이제 티켓이 있다고 해도 나의 부족한 숙련도로 인해서 타인을 해하거나 엄청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본인도 엄청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쉽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얘기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엄청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무전 소통이나 이런 거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터에서도 영어를 못하지만 티켓이 다 있는 애보다는 영어를 잘하지만 티켓이 없는 애를, 경험이 없는 애를 불러서 일을 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티켓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내주면서까지 얘를 따서 이 일터에 쓰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영어를 못한다면 일을 가르치더라도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용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상기드리고 싶은 거는 티켓을 쇼핑하지 말고 티켓이 있다고 해서 왜 나는 일을 못 구하는가, 왜 나는 안 뽑아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영어가 되고 역량이 있고 티켓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일을 시작했을 때도 나의 부족한 숙련도 때문에 내가 다치고 타인이 다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제 모바일 플랜트 오퍼레이터의 길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사이트 안에서도 기계의 숙련도 부족으로 인해서 뭐 엑스카베이터로 매트리얼을 푸고 암을 접지 않고 돌렸을 때 그렇게 넘어가서 롤오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고가 엄청 쉽게 일어납니다. 엄청 많이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마이닝 5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조심하시라는 그런 경각심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시작하신다면은 너무 이것저것 초반에 돈 많이 쓰면서 쇼핑하시지 마시고 알려드린 이런 길로부터 시작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 이렇게 가볍게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나요? 이런 질문을 제 채팅방에서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간단하게나마 영상을 만들고 싶었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각각의 머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시빌이나 얼스무빙에서 일을 할 때 돌아가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설명하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런 걸 좀 더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또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부터 마이닝에 관련된 영상 뿐만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19년도 3월부터 했던 워홀의 경험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